주쌤입니다. 최근 6월 폭락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별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셀트리온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고자 주쌤이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쌤 채널에 셀트리온 관련 영상들 틈틈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셀트리온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죠. 셀트리온이 연매출 8조 원 규모의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인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교모세포종 치료 등에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유럽에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뒤 최근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아바스틴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8조 3,300억 원. 이 중 유럽과 미국이 각각 2조 900억 원, 3조 3,800억 원을 차지하는데요. 즉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아바스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최종 허가 시기와 비슷하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품목 허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연내 8조 원 시장 도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은 발빠른 출시를 위해 개발사인 로슈의 계열사 제넨테크와 CTP16의 특허와 관련된 합의도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셀트리온이 CTP16을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항암 파이프라인 간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CTP16은 셀트리온이 시장에 내놓은 혈액암 치료제 스트룩시마와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에 이어 세 번째 항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8.7%, 13.6%, 트룩시마는 오리지널의 점유율을 상회하는데요. 이번에 CTP16이 유럽에 출시하게 되면 향후 항암제 라인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 중인 렘시마, 렘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등 5개의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6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는 2023년까지 이들 6개 후보군 가운데 5개는 출시하거나 출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대형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임박하면서 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바스틴의 경우 지난해에만 약 6조 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바스틴은 미국 내 특허가 2019년 만료되었고요. 유럽에서도 올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이자의 자이라베브, 암젠의 엠바시, 암릴의 아림시스 등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옴베브즈가 허가를 받고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9월 옴베브즈 출시 후 4분기에만 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처방권을 더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이라베브와 아림시스가 허가를 받고도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이렇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CTP1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CTP16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허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이로써 각국의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차례대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셀트리온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689명을 대상으로 3주에 한 번씩 최대 6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후 최대 3년 동안 단독 투약하는 방식으로 CTP
CTP16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해 효능, 동등성 입증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성에서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TP16이 출시되면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서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력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유럽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는 51.7%, 트룩시마는 28.7%, 허주마가 13.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특히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오리지널 제품 점유율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외에도 알러지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및 만성 피부 비동염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0년 118만 달러에서 2026년 35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4.6%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허가가 2025년 이전에 대거 만료될 예정에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업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진출 규모는 2020년 6.9억 달러에서 2025년 25.1억 달러로 연평균 29.3%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힘입어 K-바이오시밀러도 더욱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셀트리온은 아바스틴을 개발한 로슈 계열사 제넨테크와의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측은 이번 글로벌 특허 합의에 따라 일부 경쟁사와는 달리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등을 포함한 주요 적응증 및 요법에 대해서 올해 9월부터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난소암 환자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것을 두고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바스틴의 난소암 특허 만료 기간이 국내에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난소암 환자에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역시도 최근 특허심판원에 아바스틴 관련 특허 3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는 이 같은 분쟁 없이 온베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아바스틴의 모든 적응증을 대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타 제약사와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 간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 내용에 따라 CTP16의 적응증을 설정해 국내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인기관 순매수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이 부진했던 것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대응에 과다한 노력을 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본업에 대한 영양 투입이 분산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죠. 이번에 셀트리온이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과감하게 접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75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내년에 재성장세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는 지금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순매수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셈의 비법 라인인 점라인 구간인 20만 원 선까지는 올해 단기 회복세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까요. 이 기술적 분석은 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셀트리온에서 최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도와드렸는데요. 이 주쌤 채널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많으신 만큼 관련 내용들 주쌤이 업데이트 도와드리겠다고 했었죠.
이 셀트리온 주가 전망 틈틈이 영상 업로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쌤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전략 체크하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주아!